사실 이 할머니하고 그 함께 자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EQ라 그러죠. 감성 지수는 대단히 높거든요. 그죠. 이런 감성 지수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다시피 이야기 보따리는 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저 할머니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과거가 현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머니의 온도를 느끼며 자란 아이들이 어떤 분들은 뭐 발달이 더디다, 뭐 말이 또 할머니 같다 이러지만 그 말 가지고 그 발달 가지고 대학 가는 애는 없거든요. 다 우리가 기저귀 차고 대학 안 가는 것처럼 다들 살아가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감성을 가지되 멋진 사회인으로 또 자라나는 거거든요. 현행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의 법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8시간 아니에요? 네, 일주? 하루에 8시간. 네,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이에요. 그렇죠. 황혼유가 조부모들의 근로 시간은 일일 9시간, 주당 47시간. 와. 그만큼 중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이 없죠. 왜냐, 주말에는 또 본인들이 어딜 또 가셔야 된대요. 그러면 애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있던 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주말에 되면 애들이 왜 이렇게 아파요? 꼭 아파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손이 닿았던 그 자리에 애들이 있어야 또 애들 빨리 낫는다고 주말에까지 안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의 일주일 전일 근무가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뭐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왜 굳이 꼭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야 되는지. 그 안전성에서도 완전히 보장이 되죠. 가장 사랑해줄 수 있는 분이죠. 거기다가 싸요. 아, 돈이 들는다. 네,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 맡기거나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죠. 근데 돈을 이렇게 용돈처럼 이렇게 보통 드리지 않나요?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로 나누어지고 농촌 지역은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달에요? 예. 그다음에 도심 지역은 한 5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도심 지역만 딱 따로 떼가지고 다시 보면 사실은 그것도 친정하고 시댁이 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서 친정은 한 30만 원, 시댁은 한 70만 원 내신 거죠. 김 변호사님은 얼마 드리세요? 매달 드릴 수는 없고요.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데,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법 조계가 조금 어려운 모양이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가요? 예. 장인 장모님도 많이 어르신 아시니까. 이렇게, 예. 아니, 아까 말했던 대로 하루 9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최소한 한 1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최저임금이 지금 한 1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용돈과 양육비 개념으로 드리는 돈은 좀 구분해야 되는 거 당연히 구분을 아니에요? 해야죠. 용돈은 뭐냐면 우리가 그야말로 영어로 우리가 포켓머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그냥 아주 작은 분량의 돈을 이야기하는 거고 양육비라는 것은 일종의 양육이라고 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이거든요. 대가이기 때문에 용돈이랑 양육비를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을 완전히 긋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게 많던 적던 형편을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야 내가 그래도 한 10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응? 그러면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유 애 봐주시면서 뭐 100만 원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유 어머니 저희가 100만 원은 다 못 드려도 저희가 한 6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못 이기는 척하고 일단 합의를 보셔서 그 돈 우리가 처음에 돈 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그냥 갈 때마다 매달 불러가지고 일수 찍듯이 주시면 안 되고 걔 자동이체로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센스쟁이죠. 예, 센스쟁이라 그렇게 자동이체로 하시고 대신에 문자로 띵동 6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돈 드리는 것도 잘못 드리면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럴 수 있죠. 이제 딱딱 돈을 정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엄마, 청소 어디까지 좀 해놓고요. 빨래 어디까지 해놓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돈 드리니까. 그러고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게 또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참 돈도 요만큼 주면서 그치. 이놈 자식들이 말이지.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육아를 할 때에도 일종의 가족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황혼 육아를 할 때에도 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지 못하겠거든 맡기지 말고 일단 맡겼으면 믿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맡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 믿어서 그분들이 잘해낼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 규칙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일 좋은 방법을 제가 권하는 건 어머님이 아이를 맡아주신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아가 이렇게 아이를 맡겨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얘기한 것처럼 7시면 오는 거지. 그리고 네가 매달 준다고 했던 60만 원은 계좌이체 해준다니 정말 고맙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가 제일 먼저 와서 사과하기로 했지. 아마 세상에 너 같은 며느리는 없을 거야. 너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시어미. 이렇게 하셔가지고 편지를 한 통 쓰시면 그게 일종의 계약서가 되는 거거든요. 계약서요? 계약서가 되는 심정적 계약서. 심정적 계약서. 계약서를 쓰면 안 근데 공증은 안 되겠죠, 저건. 그렇죠. 그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건 뭐냐면 고맙다는 말이지만 우리 사이에 이런 약속들을 좀 분명히 하자.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져야 시어머니도 또 친정어머니도 덜 힘드시고 맡기는 분들도 심리적인 부채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마음의 표현인데 그죠? 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아우 미안합니다. 라는 말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결과는 매우 많이 다르네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다 섞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갖고 또 죄송도 하고 또 정말 감사도 하고 이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게 저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감사한데 네. 그 표현을 못했어요. 아, 네. 막 이렇게 스킨십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오늘 못해요. 가셔서 우리 우렁장님께 감사합니다. 용장이 우리 우렁장님께 어깨 스킨십 보세요. 한번 집중하세요. 결국은 우리는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데 그 보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일이 더 빛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이 더 증진될 수도 있지만 그 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관계가 더 악화된다던가. 근데 그 중에 물리적 보상이라는 건 뭐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양육비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선물을 제때제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심정적 보상일 겁니다. 그래서 어색함을 극복하고 또 무릅쓰고라도 돈을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희 애들이 어머님 없으면 어떻게 자랐을까요? 항상 이런 얘기 있죠. 이런 그분들의 공로가 빛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야 니네 다 할머니도 이렇게 큰 거야. 이런 얘기하면은 뭐 온갖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거거든요. 어른이 참 기분 좋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쵸. 내가 아직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쵸. 이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아이들을 봐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이 안 키워주셨으면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네. 친정어머니 여기 네.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가장 부러워한 것이 한국의 효 문화와 대가족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내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건강을 더 헤아려 드리는 마음을 한 번 더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광장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민영이, 재영이 정말 죽도록 말하는 애들인데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거기다가 청소해주시고 빨래해주시고 저희 와이셔츠까지 다려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 표현을 못 해드렸습니다. 미안하고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가지고 앞으로 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